은퇴만 하면 제주로 이사가서 살 거라고 꿈꿨던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아침에 눈 뜨면 바다가 보이는 집, 조용한 시골길을 산책하고 커피 한 잔에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꿈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62세 김 부장 부부는 그 꿈을 현실로 옮겼다가 단 6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너무 낭만적이던 제주살이가 어쩌다 망했다는 표현까지 쓰게 됐을까요? 이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나이 들면 제주나 강원으로 가서 살면 되지 하고 막연히 생각해온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교훈이 될 겁니다. 김 부장은 서울에서 3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62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조금 모였고 서울집도 팔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 이제부터 아내랑 우리 인생 좀 누려보자고 결심했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전원주택을 전세로 구하고 차량도 중고 SUV로 하나 장만했어요. 처음에는 이제야 인생이 시작이구나 싶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외로 비싼 생활비였습니다. 제주가 서울보다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김 부장 부부는 달랐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대요. 신선식품은 섬이라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런지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공산품도 비싸고 특히 배달이 어렵거나 추가 배송비가 붙어 온라인 쇼핑도 부담됐습니다. 외식은 관광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비쌌고요. 김 부장은 서울보다 오히려 한 달 생활비가 30만 40만 원은 더 나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여행 기분에 즐겁게 쓰다가 3개월쯤 지나자 통장 잔고가 급격히 빠지는 걸 보고 큰 불안이 밀려왔죠. 두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외로움과 고립감이었습니다. 부부가 서울에서는 친구도 지인도 많았는데 제주에서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조용해서 좋다는 게 초반에는 장점이었지만 막상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무서운 단점으로 다가왔답니다. 이웃 간 교류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오랜 제주 원주민들은 경계심이 있고 다른 이주민들은 서로 바쁘거나 경계하거나 우리끼리만 친하게 뭉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비슷하게 말수도 줄고 김 부장도 술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김 부장이 이야기하길 서울에서는 퇴근하고 동네 친구랑 막걸리 한잔하면 풀리던 게 거기선 전화할 사람도 없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의외로 불편한 의료 인프라였습니다. 부부 둘 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김 부장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기가 너무 불편했대요. 동네 의원은 친절하지만 검사 장비가 부족해 서울병원에 다니던 것처럼 정기검진이 안 되고 큰 병원은 차량으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내는 한 번 심한 허리 통증이 와서 응급실을 찾으려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냥 참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플까봐 걱정이 늘어나는데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준 셈이죠. 이렇게 6개월이 지나자 부부는 심각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다 통장 잔고 바닥나겠다. 여기서 아프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결국 김 부장은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택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도 좀 봤어요. 이사 비용도 들었고 차도 급하게 되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생활비 줄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유 준비도 없이 간 거 아냐? 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살이를 시도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되돌아오는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합니다. 은퇴 후 이주 계획은 여행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장기 거주를 상상하며 비용 시뮬레이션을 하고 인프라를 확인하고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몇 달은 단기로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58세 남성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에 집을 사서 갔는데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분은 현지에서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고백했어요. 매일 혼자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왜 이렇게 외로운가 싶어 눈물이 나더랍니다. 결국 아내도 서울 생활을 그리워해 1년 만에 집을 급매로 내놓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명, 60세 여성 사례는 은퇴 직후 제주 귀농을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감귤 농장을 임대해서 시작했지만 예상 외의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고 수익은 너무 적었어요. 사소한 일도 이웃과 부딪히고 기후가 좋아도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자 2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이주 계획은 절대 낭만으로만 준비하면 안 된다. 실제 생활비, 의료 접근성, 사회적 관계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점검해야 한다. 무조건 내 집을 사서 가는 것보다 단기 임대나 체험살이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 김 부장 부부의 고백은 참 씁쓸하지만 오히려 많은 은퇴 예정자에게 귀중한 수업료를 대신 내준 셈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하면 제주 가서 살까? 하고 마음속으로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매달 쓸 생활비를 제주 물가로 다시 계산해 봤나? 아플 때 갈 병원이 어디인지, 얼마나 걸릴지 조사해 봤나? 외로울 때 불쑥 만날 친구가 제주에 있나? 이 질문들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은퇴 후 인생은 결코 여행이 아닙니다. 진짜 생활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달콤한 상상만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도 똑바로 마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김 부장 부부처럼 6개월 만에 망했다는 후회가 아니라 이래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는 멋진 은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김 부장 부부 이야기와 다른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와 팁, 주의사항까지 모두 풀어드릴게요. 사실 은퇴 후 제주살이를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퇴직하면 제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은퇴 예정자분들이 이제 서울 생활 지겹다, 제주에서 쉬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행 계획이 아니라 생활 계획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건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는 시골이니까 서울보다 싸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청에서 발표한 통계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제주 생활비가 서울 평균 대비 9만 105%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함정이 있어요. 제주 원주민이 쓰는 방식으로 살면 싸지만 외지인이 관광지 주변 차도 필요하고 배달도 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에 배송비까지 내는 방식으로 살면 훨씬 비싸집니다. 실제 은퇴 후 제주로 이사하신 분들 중에 월 생활비가 서울에서보다 2,040만 원 정도 더 나가서 놀랐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김 부장 부부도 이랬습니다. 서울 생활비 2인 기준 약 250만 원, 제주 생활비 2인 기준 약 290만 원 이상. 이유식자재 가격 외식 비용 차량 유지비 제주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니 차 유지비 필수 배달 비용. 활용 팁. 제주살이 전에 최소 3개월치 제주 생활비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산을 잡으세요. 차량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 정비비를 꼭 포함하세요. 온라인 쇼핑 배송비, 도서상관, 추가 비용을 꼭 고려하세요. 두 번째, 주거 비용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아파트 팔면 제주 집은 널널하겠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울보다 싸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기 지역은 상상보다 비싸고 원하는 조건 바닷가 뷰, 신축주택은 서울 외곽 아파트급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제주시 애월읍이나 구좌읍 바닷가 라인 전원주택 전세 2억 3억. 매매는 3억 5억 넘는 게 흔함. 신축 빌라나 주택도 2억 이상 예상. 게다가 단독주택이면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고 겨울엔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활용 팁. 무조건 내 집 사기보다는 단기 임대나 체험살이 13개월 단기 렌트를 먼저 하세요. 실제 겨울 난방비, 관리비,
차량 유지비를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중도 해지 위약금 조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주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 접근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제주에는 서울의 대형병원 같은 종합진료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병원 제주대병원 제주시 단 한 곳, 종합병원 소수, 동네 의원은 많지만 장비나 진단이 제한적. 긴급 상황 시 119 헬기 이송 사례도 종종 발생. 김 부장 부부처럼 만성질환이 있으면 정기검진은 어떻게 할지, 응급 상황 땐 어디로 갈지 반드시 계획해야 합니다. 활용 팁. 집에서 제주대병원까지 거리와 시간을 미리 파악하세요. 정기검진 병원은 유지할지, 서울병원을 계속 다닐지 계획 세우세요. 응급 상황 대처 계획 119 연락망, 이송 시간 공유하세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망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쳐요. 서울이나 수도권 살 때는 혼자 있어도 편하다 싶지만 사실 언제든 친구 만나고 가족 보고 지인과 연락하며 삽니다. 그런데 제주로 내려가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0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부장 부부도 은퇴 후엔 둘이 살면 되지 했는데 막상 섬에서 둘만 살다 보니 대화가 줄고 우울해졌어요. 특히 현지 주민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요. 제주도는 이주민이 많아서 이주민들끼리도 경계심이 있고 소규모 커뮤니티에선 우리끼리 문화가 강합니다. 활용 팁. 은퇴 전에 제주 현지 동호회, 커뮤니티를 탐색해보고 온라인 모임이라도 참여하세요. 12개월 살아보며 주민센터 프로그램, 마을회관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배우자와 대화 계획도 세우세요. 둘이 있을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대화가 줄거나 싸움이 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 3가지. 생활이냐 여행이냐를 구분하세요. 여행은 이틀 사흘 좋지만 생활은 반복되는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기 체험살이를 필수로 하세요. 최소 1개월, 이상적으로는 3개월 살이를 거치고 결정하세요. 이사비용, 계약금, 위약금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퇴자금 계획을 제주 물가에 맞춰 다시 짜세요. 단순히 서울 집값 팔면 넉넉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늘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납니다. 김 부장 부부는 결과적으로 서울로 돌아와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남아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사비용과 위약금, 매매 손해, 생활비 손실로 은퇴자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김 부장 부부의 시행착오를 대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세요. 꿈꿔오던 제주살이가 정말 내게 맞는지 제대로 준비하고 나서 결정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은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대이동이자 가장 길고 중요한 삶의 시기니까요.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말고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